우리가 그냥 그 이제 우리 지구상의 그러니까 그 종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류들이 많죠. 이제 우선 이제 피부색으로 이제 까만 사람, 이제 우리는 노란색이고, 뭐 어떤 사람이 좀 더 희고, 이제 그런데 우리 족속이 그냥 여타 사람들하고 그냥 같은 사람들인가. 우리가 좀 자존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족속은 다른 족속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현생 인류가 한 뭐 2, 3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적으로 그 분화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현생 인류가 이제 생겼는데, 그 현생 인류가 한 5, 6만 년 전, 6, 7만 년 전에 아프리카를 떠나게 됩니다. 탄생지가 아프리카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빙하기가 왔어요. 근데 빙하기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담수라는 담수는 모조리 빙하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빙하에 많이 갇혔냐 하면은 이 시베리아만 좀 빼안하고, 그 북아메리카하고 유럽은 2km, 3km 되는 그런 높이의 그 빙하가 쌓여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담수라는 담수는 모조리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보통 그러니까 그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땅은 건조해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류가 아프리카가 살기 좋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발생이 된 모양인데, 거기서 살 수 없게 되는 건조한 이제 조건이 만들어지니까 거기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따라오게 되냐 하고는 해안을 따라오게 됩니다. 해안은 뭐가 있냐 하고는 조개를 주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을 따라오면서 북으로 가려니까 북에는 또 네안데르탈인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더더군다나 그 네안데르탈인도 자리를 차지했지만은 그 빙하가 쌓여있기 때문에 살만한 데가 못 되니까는 이제 따뜻한 지방인 남쪽으로 해서 해안을 따라서 동쪽으로 옵니다. 근데 그때 동남아시아가 그런 대로 살만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유전자 분기가 다시 한번 생깁니다.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 우리 정도의 위도에 오게 되면은 사냥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동식물, 그러니까 동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냥을 해야 되고, 사냥을 하려다가 보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유성음으로 그 이렇게 몰켜서 이렇게 동물 잡으러, 그러니까 사냥감을 잡으러 가면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성음이 발달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성음을 위주로 하는 그 언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어가 앞에 오게 되고. 왜? 그러니까 그 사냥하려는 목적이 앞에 오는 게 더 그 사냥을 하기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무성음이 발달이 되면서 목적어가 앞에 오는 언어가 발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전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부심들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베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 쪽이 아주 이제 굉장히 그때는 살기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서진도 하고 남진도 하게 되는데, 같이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어가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그 언어 변화는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음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음소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 이제 거기도 이제 몽땅 사람의 존재가 없어진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하고 언어가 섞이게 되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법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망가지는 순서가 히타이트어가 제일 먼저. 이게 히타이트어는 원래 사어라고 해서 그 죽었던 말인데,
점토폰에 남아 있는 그 점토판 도서관이 발견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그 서구 사람들이 그걸 이제 재생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가 이제 더 망가진 말이 되고요. 라틴 말이 더 망가진 말이 되고 이제 시라버는 아주 그냥 정말 그 엉망인 말이 되는데 이제 그 말에서 이제 그 서양 언어가 그 이제 분기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법의 체계를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문법을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는 그 불절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조차거라고 그러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불절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조차거가 망가진 게 불절어더라.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족속으로도 유전적으로도 그 중간 위치에 속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족속은 다른 족속하고 약간 다르다. 물론 그 족속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다 존중을 해줘야 되지만은 하여튼 다른 족속들보다는 무언가 하여튼 창발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족속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BTS인가 하는 무슨 뭐 그런 그 노래 부르는 애들이 나가서 세계를 휩쓸고 그러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다 그런 창발적인 그런 그 소질이라고 그런 것이 우리는 이미 그 옛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갖고 있었던 그런 족속이다.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역사는 단순하게 이 땅만의 역사는 아니다. 전 세계의 역사이면서 유라시아의 역사이다. 라는 거예요. 그 유라시아의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야, 너 허풍 좀 심하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그 돌궐이라든지 뭐 선비라든지 그 뭐 그 종족이에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도대체 그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한이라고 거기에 그 임금들은 가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왕 그러는 표현을 이제 천왕, 대왕 이제 이런 표현을 한 거에 비해서 그 돌궐이라든지 선비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는 다 가한 이런 그 칭호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단군이면 그러니까 단군의 경우는 이제 제사장으로서는 단군이고 임금으로서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이름으로 불렀는데 천자 뭐 이런 식으로 불렀죠. 그랬는데 그 가한이라든지 칸은 그 아래에 그 말하자면 지방 그 분권 제도의 임금들이다. 근데 그거를 아주 그 지금 영국의 연방 제도보다도 더 자유스러운 이제 그런 이제 그 말하자면은 그 지배권을 그 허용을 했기 때문에 다 이제 대왕이나 천왕의 그런 그 휘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조선이 망하면서 일단 한번 끝나게 되죠. 조선이 망하면서. 그랬는데 중흥이 그 전통을 이어받겠다 하면서 다물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다물이라는 말 헛간 가다가 이렇게 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 중흥이 그 국토를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다물이라고 그런다라고 그 삼국사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 사전에 없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써왔던 그런 정의, 우리가 그 존중하는 그 삼국사라는 그런 그 존중해야 될 그런 사서에 써 있는 그런 말조차 우리 사전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이제 고구리가 이제 뭐 선비도 이제 그 휘하에다 회복을 하고 무슨 해다 거란이다 무슨 뭐 말갈이다 이런 족속들을 다 품어 안는데 거기에 그 우두머리들은 다 가한 칸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다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라고는 고구려 역사도 그냥 고구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의 역사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우리 역사는 우리는 인류 이동의 중심이 되었고 음소가 많은 언어를 보유하고 있고 인류 문명의 창발의 핵심이었고 끊임없는 정복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정복의 역사는 몽골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이 너무너무 쪼그라들고 너무너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학교 교육이 참담하고요. 교과서를 너무 엉터리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실까요? 이게 북사에서 백제와 한성을 얘기하는 이제 그겁니다. 서울 근처에 있대요. 근데 왜 여기다 그리는지에 대한 사서는 하나도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끼워다 맞춘 거예요. 그 끼워 맞추는 그거를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련입니다. 삼국유사. 삼국유사의 역사 체계가 800년 전에 이련의 망령이 지금 오늘의 역사를 지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그 고리장성이래요. 이게 고리장성이랍니다. 천리장성이래요. 천리도 못 되지만은 이게 천리장성. 이런 장성은 없습니다. 여기 지금 하얼빈이 있는데 하얼빈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쪽에 보면 해주라고 있어요. 지금은 해주라는 지명이 없어지고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여기가 천리장성이 있는데 여기다 놓고서는 천리장성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성계가 여기를 뭐 영역을 넓혔느니 어쩌느니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꽉 박혀 있으니까 아니야, 우리 역사가 그런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부 다 미친놈 대하듯이 이제 대륙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진화 대륙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 엉터리 역사를 만들어요. 우리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고구리, 백제, 신라가 이쪽 그 다음에 외가 밑에 있었는데 그 역사를 자기네 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놓고서 이걸 전부 다 뻥튀기를 해서 저겁니다. 근데 그 뻥튀기에 가장 혁혁한 기여를 한 게 뭐냐? 소설 삼국지입니다. 그냥 원래 이름은 나관중이라는 사람은 삼국지 연이라는 걸 썼죠. 근데 그걸 진짜 역사로 아는 거예요. 이게 그 순초죠. 손권이는 무덤이 여기 어디 있습니다. 여기 어디. 그걸 오나라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시대에 무슨 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위는 여기입니다. 위나라는 여기고 촉은 여기고 오나라가 여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아니 도대체 상식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뻥튀기 해갖고서는 이쪽에 있던 역사를 뻥하고 튀겨갖고 지금 여기를 다 적어가고 고구리는 여기다 갖다 쳐박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여기서 역사가 다 이루어졌어 라고 하면서 이병도라고 그러는 사람이 이제 만리장성의 시작은 수성에서 된다는 그런 문구가 어디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엉터리인데 수성이라는 거는 원래 만리장성이라는 거는 산서성에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문관이라는 데서 끝나요. 그런데 어느 생뚱맞은 책에 수성에서 만리장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일어날 기자를 써 기하고서 수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 여기 북경 약간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수성을 그 숫자가 같은 숫자가 황해도 수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병도라는 사람이 수안에다 비정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퍼져갖고 만리장성을 여기까지 끌어다 놓은 겁니다. 우리 역사를 스스로 쪼그라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입니다. 자꾸 그 일본 사람들이 무슨 뭐 우리 역사를 왜곡을 했네, 뭐 쪼그라뜨렸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실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냐 하는지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200년 넘어가기가 참 어려운 역사를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것도 자기가 만든 나라냐? 아닙니다. 북방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하고 같은 종족이에요. 북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이제 유목 위주의 하다가 보니까 뭐 곡식이 부족하다든지 뭐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여길 뺏으러 내려오죠. 그랬다가 아주 정권을 차고 앉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권이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정권은 없다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이 그렇다? 당 아니에요. 당은 선비족입니다. 선비족이에요.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산소성을 통해서 내려간 거예요. 선비. 그 다음에 송이 있어요. 송은 어디 사람인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송도 고리 사람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제 고리는 이제 조금 뒤에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명 있죠, 명. 명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은 절강성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동이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네 꼭 만주에서 우리 정말 여진족이라 하는데 여진족 우리 족속이거든요. 우리가요 청와대 지배받았다고 여진족을 그냥 띄어버렸어요. 여진족 띄어버리려면 고구려 역사 띄어버려야 되고, 고구려 역사 띄려고 그러면은 조선도 다 띄어버려야 되고요. 다 띄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역사가 그렇게 되면 없어져 버려요, 아예. 네. 그럼 우리 역사는 뭐냐? 혈통의 역사다. 삼국사 권 46에 보면은 고구려와 백제 전성기에 강한 군대가 100만이었는데 남으로 오를 침범을 하고 북으로 유연제로를 뒤흔들어 중국인데, 이 중국이라는 말은 뭐냐면 수도입니다. 수도. 자기네들 수도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은 장안의 정권이라면 장안이 수도인 거고 중국인 거고, 낙양이 이 수도가 되면은 낙양이 중국이 되는 겁니다. 고민거리가 되었다. 수황제가 세력을 이루면 나라 망한 것도 요동 정벌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아주 우리 역사에, 그러니까 동양 역사의 수수께끼를 푸는 아주 정말 핵심이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최치원 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삼국지하고 후한서가, 그러니까 후한서가 시대적으로는 앞서는 거지만, 후한이 앞서지만은 삼국지가 먼저 써졌기 때문에 삼국지를 앞에 썼습니다. 삼국지 후한서에 자기네들이 아닌 고구리 계열의 이 동이족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제후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리는 연방의 대장이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신라 말이니까는 900년대 사람 아닙니까? 900년대 사람인데도 최치원을 신당성가 어디에 보면은 최치원을 고리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구리 사람이라는 얘기죠. 고리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부여를 참 먼저 저럽니다.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그 남쪽으로 그러니까는 현토에서 이제 그 가야 되고 남은 고구려를 접하고 있고 그 동쪽으로는 그 음루가 있고 서쪽으로는 선비가 있고 그 북쪽으로는 약수가 있다. 근데 요런 식의 표현을 이렇게 배열을 해보면은 부여 북쪽으로 고구리 북쪽으로 부여가 있고 그 서쪽으로 선비가 있고 이 선비는 엄청나게 넓은 영역입니다. 부여도 북쪽으로 엄청나게 넓고 음루는 그 동쪽에 연해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리 동쪽으로 만주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옥조가 있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예가 있고 그 남쪽으로 한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삼한이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에 외가 있다. 그 외가 다른 종족이 아닙니다. 외도 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여기를 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번역을 할 때 외전은 번역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시야가 좁은 거예요. 분명히 그 대방의 동남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놈의 해에 걸려갖고 요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는 넓은 지역 그 다음에 해 자체가 땅이에요. 사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해라는 건 사해가 다 바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지만 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북경의 그 자금성 내에도 동해, 북해, 서해, 남해 다 있습니다. 그 황산에도 무슨 뭐 후해, 전해, 무슨 뭐 동해, 서해 다 있고 저쪽에 청해성에 가면은 무슨 그 해북 장족 자치구, 뭐 해남 장족 자치구, 해서 몽골 장족 자치구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다 해가 그 땅 이름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해가 있죠. 여기 해가 있다가 해가 하나 생기고 원래 있던 해는 동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죠. 그래서 요런 거를 그 삼국지와 후한서에 배열을 해보면은 요렇게 위치가 되는데 요걸 지도상에다 옮겨놓으면은 요런 게 된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땅은 뭐가 있었느냐? 우리 고구려에 보면 호동왕자 낙랑공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 호동왕자가 낙랑공주를 꼬여서 그 자명고각을 찢어갖고 그 낙랑국이 속수무책이 돼버립니다. 그 고구리가 침략을 해서 날름 먹어버리죠. 그 만나게 된, 그러니까 낙랑국의 최리라는 왕과 호동왕자가 만나는 데가 옥저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고 딴 데서 올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비어있는 데가 낙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다 옥저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낙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낙랑국이었다가 고리가 됐다가 신라가 됐다가 다시 고리가 되고 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국지 후한서의 이 내용을 지도로 옮기면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머릿속에 꼭 드셔야 됩니다. 이게 흐트러지면은 전혀 다른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사학자들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뚱맞은 얘기를 하냐? 고구리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에 영역을 잃어버렸던 왕건의 고리는 이 영역을 언젠가는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땅하고 만주만 차지를 하게 되는 때가 돼요. 그래서 고구리 얘기를 여기다가 딱 엎어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구려하고 고리를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답답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이것이 머리에 들어있지 않는 한 진전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한테 역사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한. 이거를 인정을 해야지 비로소 제대로 된 역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여기 속주지니까 아 그러면 저쪽에 역사 아니야? 아니 항상 연계를 갖게 됩니다. 생물적으로는 생물구는 여기와 이 유라시아 대륙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같이 못 가는 그 생물 조건을 가져요. 예. 그리고 이쪽 그 현재 일본 열도를 가는데 희한하게 직접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외부를 빼고는. 외부의 본사는 여기입니다. 대만입니다. 희한하게. 예. 그런데 일본 열도를 건너가는데 여기서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건너서 갑니다. 여기를 꼭 거쳐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지금 가서 지배를 하고 있는 종족은 그 지명을 보면 아는데 뭐 도쿄 쪽에는 고구리가 그러니까 고말하는 게 많고 오사카 쪽에는 그 부다라 그러니까 백제를 얘기하는 지명이 많고 뭐 어디 가면 뭐 신라를 그 얘기하는 신라기라는 그 지명이 많이 있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뭐 규슈 그 백제계가 이제 많죠. 저기 왜 신라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아 이거는 곧 전이에요. 요 후에 여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신라가 이제 그러면은 생기기 그 고구리 쪽 그 계통으로 보시는 거예요, 신라를? 한 동족이에요. 이 신라라는 나라는요. 이 사람들 진화 사서에는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냐 하면은 량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량서라는 거는 저 사람들은 5호 16국 시대를 5호 16국 남북국 시대 말미에 있는 나라가 량나라거든요. 그 량나라에 비로소 신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굉장히 약했던 나라예요. 백제에도 치고 외에도 치고 그렇게 약했던 나라입니다. 결국 근데 신라가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랑도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강국이 된 거죠. 네. 그런데 통일이라는 말 못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밖에 못 먹었거든요. 여기 고구리 영역은 발해가 됐거든요. 다 발해가 됐어요. 이 발해를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지금 제가 이제 삼국시대는 이제 영역이 이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발해하고 고구리가 그 왕건의 고구리가 이 영역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아주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골머리를 이제 썩고 있거든요. 근데 발해는 고구리보다도 오히려 직접 갖고 있던 영역이 직접 통치하던 영역이 더 넓었던 것 같습니다. 고구리는 이쪽 동쪽에 연해주 쪽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 정해옹주 무덤이 발견이 되고 그러는 걸로 봐서는 발해가 굉장했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뚝 잘라갖고 이게 백제 영역이 이제 여기가 백제 영역이었거든요. 여기에 절반 이상을 발해가 잘라갑니다.